그러면 하락의 베팅을 왜 지금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저점 계속 깨지고 있죠. 저점이. 그죠?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45부 마지막 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일목균형표의 1편, 1편을 올린 게 2019년 11월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2021년 내일이면 11월 1일이 되니까 2년, 그죠?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제가 2년을 해버렸습니다. 완결이 이제 일목균형 표에 대해서만 이지만 그래도 완결이 너무 늦게 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길게 끌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5부까지 했죠, 제가. 이게 결코 적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차트 관련해서 올리시는 분들에 비해서 제 영상의 길이가 길죠. 물론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일목균형표는 좀 길게 긴 시간 동안 업로드를 한 게 좀 많습니다. 이게 주식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가 신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나 어떤 분석 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각자 뭐 선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주식을 시작할 때 이 일목의 이 철학, 요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일목균형표의 철학을 가장 신뢰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도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였다. 주식을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께 이제 대충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요 핵심만 짚고 넘어갈 건데, 이 일목에 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공부한, 그 내용에 어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일단 내가 아는 부분에 의해서는, 그거에 한해서는 다 설명을 드리자. 뭐, 이렇게 결심을 제가 했었어요. 일목균형표에 이 1편을 올릴 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변명 삼아서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편인데, 사실 제가 뭐 종합편을 했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기발한 일목에 대한 마지막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발한 뭔가 일목에 대한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고,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죠. 일목균형표를 이제 45부에서 마지막 편을 찍을 건데, 45부를 끝으로 마지막 편을 찍을 건데, 일목균형표의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일목균형표, 이 표에 대한 강의에 대미를 장식하는 거는 철학이 아닐 수 없다. 철학이 아니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철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일목균형표를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1부에서 44부까지 들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뭐 아니면은 뭐 코인 여튼 뭐 투자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저는 이 철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일목의 철학 때문에 저는 평생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해 져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철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필요 없다면 안 들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일목의 철학이 그래 다시 한번 뭐 1편부터 44부 안에 다 들어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잡설이 길었는데 일목 마지막 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철학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역시나 제가 임운자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혼조세 이탈이 관건이다. 라고 제가 컨텐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대충 아시겠죠? 뻔한 얘기 할 겁니다. 뻔한 얘기 할 건데 그 뻔한 얘기가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저는 확신을 하면서 챕터 1 이문자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자재. 뭐 제가 일목을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언급한 내용이다. 그죠?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냐면 그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문자재라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물론 이게 기술적 지표지만 기술적 분석 도구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투자자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 그런 게 일목의 이제 철학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트 분석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뭐, 기본적 분석, 뭐, 그 다음에 심리 분석, 뭐, 요런,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내가 투자자로서 내가 주식에 임하는 어떤 자세 철학, 이거는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철학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차트 분석이 틀려도 기본적 분석이 틀려도 심리 분석이 틀려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철학이 정확하게 서 있다면. 근데 내가 뭐 기술적 분석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뭐 기본적 분석도 뭐 내가 뭐 재무제표도 잘 보고 뭐 어떤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뉴스도 충분히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어떤 인지 편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통달했다 하더라도 이 철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철학이 부재하면 그 사람은 투자 생활하다가 크게 한번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뭐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목균형표가 뭐 기술적 분석 툴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이 그 기술적 분석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 철학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이 문자재에 대해서 제가 뭐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간 적은 많은데 제가 정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한자로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저도 제가 뭐 한자에 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자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맡길 임, 옮길 운. 이게 뭐 임무할 때 그 임이죠. 이거는 운송할 때 운입니다. 옮길 운. 스스로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있을자 요것도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존재할 때 그 제자죠. 그래서 임운자재가 맡기림, 옮기룬, 스스로자, 있을제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의 용어예요. 요걸 해석을 하면 이제 이게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억지로 이제 이런 거죠. 스스로 존재한다. 그죠?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옮길 운. 이건 옮길 운인데 이제 움직임. 뭐 요런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맡기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직역하자면 그런 거고
이걸 조금 더 불교 용어에서 이제 부드럽게 설명하면,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니까,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맡기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더 부드럽게 불교 용어로 해석을 하면, 이제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인다. 움직이니 흐름에 맡기고 사리 분별을 일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리 분별을 일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인다예요.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그냥 자연 스스로가 이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가라 이 말입니다. 그 흐름에 맡겨서 내가 인간으로서 사리 분별을 하지 말고 일체하지 말고 그 흐름에 맡기면 도에 정통한다. 뭐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문의 반대말이 뭐 여기 불자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문의 반대말이 불교에서는 조작이라고 그러죠. 조작은 이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중생이라고 그러죠. 제가 불자가 아니라서 이 중생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막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걸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이문이다. 맡기는 거예요. 흐름에 맡기는 거. 움직임에 맡긴다. 요거의 반대말이 조작인 겁니다. 이 조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즉 자연의 움직임에 섣불리 생각을 더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불교 용어가 바로 이문자재입니다. 그 제가 일목균형표의 초반부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목균형표는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호소다 고이치가 불자였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문자재다. 그러니까 이 호소다 고이치는 이 이문자재라는 이 불교 용어를 접하고 이거야말로 주식시장에 대입돼야 되는 아주 최고의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을 토대로 일목균형표, 처음에 이제 신동전환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거는 자연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철학이. 그죠?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니까 흐름에 맡기고 사리 분별을 일체하지 마라. 이 말. 자연의 움직임에 섣불리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뭡니까? 자연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식시장에 대입을 하면 이 자연은 시장이 됩니다. 시장. 자연의 흐름은 곧 시장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감히 우리 같은 인간 따위가 우주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 앞에서, 시장 앞에서는 똑같이 인간이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듯이 투자자도 시장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 따위가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즉 시장의 흐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실패. 자, 실패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나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의 흐름, 여기까지는 올랐지만 아이고 내가 고점에 물리고 다시 시장의 흐름이 내려가네.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지. 시장의 흐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동이 더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동이 꺾이고 하락의 파동 전저점이 이탈되고 나오면 여기서 내가 시장의 흐름, 자연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어. 손절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게 바로 이 이문자재의 철학, 자연을 인정하지 않는,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철학의 부재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철학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6월 말에 펀드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좌의 잔액을, 그러니까 예수금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팔았어요, 6월 달에. 그리고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파생 상품만, 그 인버스만 단타 개념으로 조금씩 하고 있고,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펀드 제외하고, 정리식 펀드는 계속 사는 거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시장의 흐름이 6월 달에 이렇게 가는데 응축을 하더라고. 응축을 하는데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따가 차트 한번 보실 건데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하락할 수 있겠네.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나는 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5월, 6월, 7월 이때 사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많죠? 우리 회사에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 이런 철학의 부재 때문에 물려 있는 거다. 그죠? 시장의 흐름을 인정했다면 손절을 했겠죠. 아니면 저같이 빠져나왔겠죠. 하락 흐름에 내가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서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죠? 계속 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략적으로 물 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몰빵을 때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물려 있는 겁니다. 요까지 떨어지면 이제 피가 마르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돈 쓸 때는 많고 다른 거는 막 내 거 빼고 다른 주식은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만큼 손해보고 팝니다. 그리고 딴 거를 사죠. 딴 거 올라간 거 또 삽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팔고 나면 다시 오르죠. 그리고 이걸 팔고 샀던 거는 그마저도 떨어지죠. 이 반복인 거예요. 철학의 부재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근데 내려가면 내 생각이 틀린 거죠. 시장의 흐름을 내가 역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시장의 흐름대로 내가 판단을 할 거니까 여기서 손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9만 얼마 했을 때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막 그랬어요.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삼성전자가 10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친구들은 제가 별명이 똘똘이거든요. 야, 똘똘한 10만 원 갈 것 같나? 그럼 저는 항상 대답이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알면은 내가 집 팔고 차 팔고 내 팬티까지 팔아가지고 들어가지. 그죠?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선다는 판단이 서면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겠어.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9만원대는 상당히 고평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물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고평가가 이제 고평가 됐다고 그게 더 안 오른다는 말은 아니니까 더 고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합리적이지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 알바도 물려 있더라고. 이제 그게 이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 없으면 흐름과 역행하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긴다? 집착이 생긴다. 왜? 인간은 손실 회피 경향이 있다 그랬죠? 우리 데니얼 카너먼 님께서 정말 손실 회피 경향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손실을 회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지 편향이 꼽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문자재가 중요하다. 내가 시장의 흐름을, 나는 올라갈 줄 알았지만 떨어지고 있으면 이게 조정일 거야. 조정인지 어떻게 알아. 이 방법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샀어. 근데 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이게 이거 조정일 거야. 이건 이 부분 조정이야. 조정이고 눌렀다가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정이라고 쳐도 그럼 현명한 건 뭡니까? 이 저점 이탈하면은 일단 자르고, 내가 여기서 먹었잖아 이만큼. 그럼 자르고 얘가 언젠가는 반등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이게 상승의 파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채널 끊고 여기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굳이 이건 조정일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르고, 물론 내가 자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폭발 파동을 먹을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먹기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종목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이문자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 이문자재가 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식적인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이 합리적인 것보다 더 기본 베이스, 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시 좀 예쁘게 그려봅시다.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상승 추세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죠? 추세대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이게 상승에 베팅하는 게 낫습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게 낫습니까?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상승에 베팅하는 게 낫죠. 이게 당연한 거죠. 자, 추세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꺾여서 내려와서 음봉 팡 바뀌었어. 여기서 상승에 베팅하는 게 낫습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게 낫습니까? 여기는 추세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여기가 또 매물대라고 칩시다. 어디 뭐 여기서 뭐 이게 매물이 쌓였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올라가도 이 매물대의 힘, 이 가로막는 힘이 있잖아요. 올라가도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추세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맞다면 여기서 꺾여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죠. 이건 하락 추세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하락에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상식.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건 상승 추세라면 그럼 나는 매수를 하고, 추세가 하락 추세면 매도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이문자재가 투자를 그렇게 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흐름에 맡겨라 이 말이에요. 움직임에 맡기라고. 상승 추세면 상승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하락으로 가면 하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저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이제 일목균형표가 현재의 시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한눈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일목이죠. 일목, 한눈 균형표 아닙니까? 한눈에 현재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영상들 보고 오시면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일목균형표 딱 띄워놓으면 지금 상승 추세네? 하락 추세네? 뭐 26일의 추세, 뭐 중단기 추세, 뭐 52일의 추세는 뭐 상승 추세네, 중단기는 하락 추세네, 단기는 상승 추세네, 바로 딱딱딱딱 나오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거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자료를 만든 게 어제니까. 어제 차트인데, 현재 이 부분,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여러분? 한눈에 보이죠?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요렇게 그어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조금 다른가? 요렇게 꺼야 되나? 요렇게? 하여튼 추세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그죠? 누가 봐도 하락 추세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이 지금 일명 구름대. 자, 52일의 추세보다 이 장기 추세보다 중단기 추세가 더 낮죠. 더 아래에 있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지금 기준선만큼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음봉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벌어지죠. 기준선이나 전환선이랑.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현재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돼 있다면 코스피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자리에서 인버스 때려야지. 그죠?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근데 굳이 이 시기에 지금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물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코스피 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금 신경도 안 쓰고.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근데 그건 미래의 영역인 거고 우리는 현재만 분석할 수 있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알아요? 막말로 저는 이거 당분간 내리겠는데 이렇게 판단 안 합니다.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는데 하지만 낮은 가능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현재의 현상만 바라보고 이게 올라간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내려간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내려간다고 판단해야지. 적어도 여기서 혼조세로 횡보를 하거나 그럼 이 자리에서는 저 같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꾸역꾸역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발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물론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어떤 그날에 상승을 하는 들썩들썩하는 그런 종목을 타이밍 잡아가지고 먹고 빠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다른 거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편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기, 장기 투자의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전 여기서 매수 못 합니다. 적어도 후행 스팬이, 그러니까 모멘텀이. 그럼 보시면 오늘의 지금 가격이 26일 전의 가격보다 이만큼이나 밑에 있잖아요.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얘가 이제 돌파가 되면 적어도 그러면은 살짝 던져라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가 돼야. 저는 이게 추세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스윙 투자자다, 중기 투자자다, 장기 투자자다. 현재 코스피가 이렇다. 그러면 하락에 베팅을 왜 지금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저점 계속 깨지고 있죠. 저점이.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저점이 계속 깨지고 때는 하락 엠파동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저점 깨지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그죠? 적어도 응축은 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게 폭 좁아진 다음에 다시 이제 익스펜션 되면은 그때 돌파 올라가면 그때라도 그때 들어가야지. 그러면 뭡니까? 원형 바텀 패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굳이 여기서 좀 하락을 가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매매를 쉬거나 아니면은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왜 하락 추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름대로 투자하는 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이문자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제 말쯤이었으니까 이때쯤에 이제 그러니까 한 요때쯤일 거예요. 요때쯤에 이제 26일 이제 요 얘가 이게 그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갔죠. 근데 팔았는데 반등하더니 결국에는 요거를 못 넘어서고 다시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보죠. 후행스팬 계속 캔들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캔들을. 26일 전에 그 당시에 매물을 돌파를 못 하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한 번도 돌파를 한 적이 없어요. 캔들 맞으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신경 끄고 제 인생을 지금 몇 달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차트 분석하고 HTS 보던 시간에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막 보고 싶은 거 다 봤어요. 이때까지 내가 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 막 싹 다 봤습니다. 넷플릭스 보고 쇼핑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바락바락 매수하고 매도하고 물리고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다고요. 저같이 마음 편하게 노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안 하고 나중에 벌어도 돼요. 인생 길어요. 굳이 여기서 하락 추세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다가 내 시드에 뭐 마이너스 5%만 잃어봐요. 아우 그거 어떻게 올려 그거. 아 피가 마르잖아요. 차라리 이 5%를 쓰자고. 아 돈 쓰려고 벌지. 그죠? 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전 주식 안 해요, 이럴 때. 저는 또 인버스도 뭐 잘 안 해요. 한번 고버스 단타만 좀 치지. 파생 상품도 안 해요. 쉬어버립니다. 아니, 인간이 좀 쉬어야지. 좀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해야지. 그죠? 이 주식을 막 그렇게 이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흐름의 순리대로 주식을 하면 이게 여유가 생긴다고. 이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주변에도 최근 몇 달간에 하루 종일 주식 그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막 짜증내고 한숨 쉬고 이런 분들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다 뭐다? 이문자재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 철학의 부재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제 이게 마지막 편을 찍고 있는데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뭐 설명이 길어서 그랬는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 영상 너무 길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은 여기서 끊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 편이니까 마지막 편에 1, 2, 3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한 편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제가 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1편을 여기서 이문자재에 대한 거를 1편을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철학으로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갑작스럽게 제가 끊게 됐지만 시간을 보니까 33분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하면은 힘드실 거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린 거 물론 요거 제가 준비한 마지막 편의 이 PPT를 다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거지만 오늘 것만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셨다? 이문자재를 배우셨다. 이문자재를 배우셨고 이거는 일목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다.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철학은 시장의 흐름을 인정한다. 내가 그리고 거기에 역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장이 하락 추세 아까 보셨죠? 코스피가 하락 추세면 그냥 하락 추세대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쉬어버리든 저처럼 쉬고 그 시간에 주식 바닥바닥 하는 시간에 어차피 해도 성적 잘 안 나와요. 코스피 중에 100종목 오르고 6, 700종목 떨어지는데 아니 확률이 적잖아요. 확률이. 이 인간이 좀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내가
종목을 사면 10종목을 사면 2종목 오르고 8종목이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물론 어떤 날에는 양봉 뜨는 날에는 또 오르는 종목이 많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그날만 어떻게 골라서 사고 팔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까딱 잘못해서 물리면은 쭉쭉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 보는 사람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문자재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게 첫 번째 이문자재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상식적인 거다. 여러분들 상식적인 투자를 하셔라. 여러분들이 투자에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 철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도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